헬스 용어 중에는 볼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볼륨이란 중량 세트수, 반복 횟수의 곱으로 그날 수행한 총 운동량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중량이 증가하거나 세트수나 반복 횟수를 늘림으로써 볼륨을 키울 수가 있죠. 볼륨이 높다면 그날 수행한 운동의 양이 많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대부분 이 볼륨을 통해 그날 운동을 잘했는지, 수행 능력은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요소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소는 실질적 운동 효과를 30% 이상 끌어올려 주기도 하고 반대로 30% 이상 줄이기도 합니다. 운동 효율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두 가지는 바로 세트 간 휴식 시간 그리고 신장성 수축입니다. 먼저 세트 간 휴식 시간을 간단히 알아보시죠. 세트 간이나 종목 간 휴식 시간이 짧을수록 운동 강도가 올라가는 개념인데, 일단 30초 이내로 너무 짧게 가져가는 경우를 보면 근육이 털려있는 상태에서 다음 세트에 들어가게 되므로 중량이나 반복 횟수가 지나치게 적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준이 되는 볼륨 자체가 적어지는 문제가 생기죠. 반대로 휴식 시간을 길게 가져갈수록 쳐낼 수 있는 중량 세트 수, 반복 횟수 자체는 늘지만 근육이 너무 많이 회복해버리면서 근섬유에 줄 수 있는 손상은 줄어들게 됩니다.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한다는 얘긴데, 이는 수행자의 체력이나 회복 수준, 골격근량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휴식 시간은 보통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30초에서 1분 내외로 가져가 줍니다. 덤벨 컬과 같은 단순 관절 운동인 경우 40초 내외,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복합 관절 운동인 경우 1분에서 길게는 2분까지 쉬게 되죠. 어쨌든 다음 세트 수행에 크게 지장이 가지 않을 정도로만 조율점을 찾아주면 되기 때문에 휴식 시간 설정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반면에 신장과 단축의 속도, 즉 운동의 템포는 생각보다 우리의 근성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초중급자분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인데요. 효과적인 근비대를 위해 오직 중량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파워리프터 분들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보디빌딩을 하면서도 중량 위주의 훈련을 진행하다가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다시 제대로 된 자극과 근육의 찢어짐을 느껴가며 운동하는 사람들의 몸이 빠르게 성장하는 걸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직한 본인의 중량으로 돌아가서 겸손하게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 몸을 만드는 데에 성공합니다. 관련된 연구 결과들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실제 한 논문에 따르면 느린 템포로 운동을 진행했을 때 타임 언더 텐션, 즉 근육을 자극시키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효과적인 근성장이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어떤 연구에서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더 무거운 중량을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속근으로 대표되는 타입 2A와 X 근육을 더 많이 동원하기 때문에 근비대에 더 유리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결론은 둘 다 신경 쓰자는 겁니다. 대부분 후자인 단축성 수축만 신경 쓰거든요. 프로 보디빌더들을 보면 빠르게 운동하는 선수도 있고, 모두가 잘 아시는 닉 워커처럼 굉장히 천천히 운동을 진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초중급자 관점에서는 이런 프로 보디빌더들을 참고하면 안 됩니다. 골격근량과 근신경계가 극도로 발달한 상태에서는 운동 템포가 빠르든 느리든 충분한 수축과 신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노하우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 빠르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근육을 충분히 찢었다 줄였다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초중급자들은 근육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빠른 템포로 운동을 수행하다 보면 부상의 위험도 올라가고 열의 아홉은 타겟 근육을 충분히 신장시키지 못합니다. 대부분 수축 후에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을 따라 툭 떨구거나 협력근을 개입시켜서 운동을 하죠. 결과적으로 타겟 근육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단축성 수축을 시키려다 보면 협력근을 동원하거나 반동으로 들어버립니다.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 운동하시는 1에서 3년차 회원님들을 보면 거의 무조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를 할 때 올라가는 단축성 수축은 누구나 잘하지만 내려올 때 힙과 햄스트링의 신장성 수축감을 느끼지 않고 그냥 중력의 길을 따라 내려갑니다. 사레레 같은 경우도 올릴 땐 끙끙거리며 올리지만 내려갈 땐 툭 하고 내려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단축성 수축은 누구나 잘합니다. 그러나 신장성 수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운동이 됩니다. 최대 수축과 최대 신장이 이루어져야 근육은 효과적으로 손상을 입고 적극적으로 단백질을 합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에는 아예 네거티브에서 더 높은 부하를 주는 특수한 머신들까지 여러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퍼지티브에서 20의 부하를 주고 네거티브에선 25의 부하를 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럼 신장만 잘 시키면 끝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근육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찢어주는 이유는 효과적으로 단축시키기 위함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축성 수축에서는 중량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고, 반대로 네거티브 즉 신장성 수축 구간에서는 속도를 느리게 해서 근성장을 위한 근섬유 손상과 대사 스트레스, 동화 호르몬 분비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네거티브로 늘어난 근육을 그대로 끌고 와서 단축성 수축으로 잘 이어내는 경우 타겟 근육에 효과적으로 자극이 먹여지면서 근육의 실질적인 비대 역할을 하는 속근이라 불리는 근육 섬유의 개입이 많아집니다. 오늘 영상에 있어서 예상되는 악플은 근비대는 중량이 더 중요하다는 내용일 것 같은데, 중량이 중요하지 않다고 한 적 없습니다. 다만 무작정 중량치기보다는 효과적인 신장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근비대와 정확한 타겟 부위로의 단축성 수축을 먹여주자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협력근의 과도한 개입과 반동을 동반한 중량치기는 안 좋은 습관만 만들 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힘은 세지겠죠. 단축성 수축의 속도를 2로 가져간다면 신장성 수축은 3에서 4의 템포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해마도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뜨끈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